대한축구협회를 향한 국민들의 분노가 정치권으로까지 번지는 가운데 클린스만 감독이 긴장된 분위기 속에 한국 땅을 다시 밟았습니다. 공항에서 펼쳐진 클린스만의 인터뷰 앞에서 국내 팬들은 조심스럽게 기대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뻔뻔스러운 태도에 마침내 한계에 도달한 듯 분노한 한 팬이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자신의 미숙함을 인정하고 대표팀 감독 기간 동안 불거졌던 많은 논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는커녕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전혀 이해하지 못한 클린스만의 인터뷰 내용은 너무도 충격적이라 많은 축구팬들은 할 말을 잃은 상황입니다. 요르단 전까지 저와 저희 팀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었고 좋은 경기로 보답했었다라는 첫 발언부터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좀비 축구라 불리며 선수들을 지치게 만드는 전술을 펼친 클린스만의 방식에 공감할 팬이 과연 몇이나 될지 의문만이 커져갔습니다. 거기에 한술더 떠서 우리는 중국, 일본보다 더 잘했고 4강에 진출했으니 실패가 아니라는 클린스만. 분노한 한 기자는 아시안컵 8강에 떨어졌을 때도 여론이 이렇지 않았다. 자신들에게 이렇게 여론이 안 좋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클린스만은 솔직히 모르겠다. 사우디전과 호주전에서는 모두가 행복해하지 않았나. 이제 패배해서 여론이 뒤집혔을 뿐 축구는 원래 그런 것이다. 이기면 칭찬받고 이제 졌으니 나를 비판하는 것을 받아들이겠다. 이 발언을 들은 팬들은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팬들이 기뻐한 것은 클린스만의 이해할 수 없는 전술로 인한 패배 위기 속에서도 선수들이 보여준 놀라운 의지와 그로 인해 이뤄낸 드라마틱한 승리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클린스만의 전술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요르단전의 패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항에서까지 요르단을 칭찬하고 있었는데요. 국내 팬들 사이에서는 이게 도대체 귀국 인터뷰에서 할 수 있는 말들인가 라는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진 적이 한 번도 없는 약팀을 상대로 예선에서 한 차례 비긴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만 클린스만은 지친 한국의 선수를 상대로 요르단이 어떤 전술을 들고 나올지 생각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같은 선수들을 가지고 2번이나 경기를 했는데 유효슈팅 연계라는 말도 안 되는 기록을 세웠으면 이것은 분명한 감독의 탓입니다. 뿐만 아니라 K리그 팬들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도 감독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용우 선수는 기복이 심한 선수로 기세를 탔을 때는 엄청난 경기 능력을 보여주지만 요르단전처럼 긴장했거나 기량이 나오지 않을 때는 빨리 교체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수에게도 팀에게도 나쁜 결과를 가져올 뿐이었습니다. 실제 요르단은 인터뷰를 통해 한 선수가 지나치게 컨디션이 안 좋아 보였고 그곳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내내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아니라 축구 관객이 할 법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며 미소를 짓는 클린스만. 손흥민 선수에게 대회 우승의 중요성을 강조해놓고 이제 와서는 기묘하게도 책임을 선수들과 팬들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국내로 돌아와 협회와 함께 다양한 분석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겠다던 클린스만은 기자들의 다음 계획 질문에 다음 주 미국행 비행기에 오를 것이며 해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을 직접 관찰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어제까지 선수들과 함께 있었는데 다시 해외파들을 점검하러 간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발언이었는데요. 애초에 취임 때부터 80% 이상을 한국에 머물 것이라고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도망치듯 해외로 나가는 행동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시안컵을 분석하기 위한 자리에 클린스만은 참석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의 인터뷰도 지키지 않는 감독을 더 이상 어떻게 신뢰해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는데요. 클린스만 감독의 행동 패턴에는 한 가지 뚜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선수 시절의 영광 속에 살고 있는 듯합니다. 축구 감독이라는 중책을 마치 부업처럼 여기는 태도가 여러 차례 포착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표팀을 마치 남의 것처럼 대하는 듯한 모습이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팬들이 경기장에서 침울해 있을 때도 상대팀 감독과는 활짝 웃으며 대화를 나눕니다. 유럽에서라면 큰 논란이 됐을 텐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관대한 편입니다. 클린스만은 미국의 자택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각종 TV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선수들을 핑계삼아 유명 구단의 경기를 관람하는 것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여기서 반전인 것은 그의 수석 코치가 해외에 거주하며 해외파 경기를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클린스만은 나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한국에서 상주하면서 지낼 것이다. 그러나 유럽 코치들은 각 나라에서 나폴리, 마요르카 경기를 보는 등 해외에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고 중간중간 합류해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모든 것은 클린스만이 취임 초기에 한 말에서 본인만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책임감 없는 클린스만의 이러한 태도는 사실 그가 감독으로 처음 발을 들였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평론가들이 그의 선임 과정부터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이언 뮌헨, 미국 대표팀, 헤르타 베를린에서의 짧았던 임기 동안 발생한 문제들이 그의 문제적인 경력을 예고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다른 팀으로 보낸 코치를 취임하자마자 해고시키거나 구단과 선수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다이어리를 유출하는 등 그의 기행은 이미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한국 대표팀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는 이미 제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이 모든 우려를 무시하고 클린스만을 선임했습니다. 현대 축구의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으며 다양한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젊은 감독을 찾는 것이 목표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정몽규 회장은 2013년 대한축구협회의 수장이 되었으며 그의 재임 기간 동안 한국 축구는 일부 성공을 거두었지만 최근까지 문제가 누적되며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김판곤 감독과 홍명보 감독은 각각 대한축구협회의 중요한 직위를 맡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었지만 두 사람이 떠난 후 조직 내부에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승부조작 사건 사면 시도는 많은 비판을 받았고 정몽규 회장은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손흥민, 세리에A를 빛냈던 김민재, 파리 생제르맹에 떠오르는 별 이강인, 그리고 EPL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린 황희찬까지 이렇게 스타 선수들로 가득 찬 이 황금 세대가 어떻게 이토록 실망스러운 성적을 내놓을 수 있는지도 많은 이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미국의 언론은 한국 축구의 최근 성적에 주목하며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적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매체는 클린스만의 전술을 자유축구에 가깝다고 평가하며 선수들이 정해진 포지션에서 벗어나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전술적 패배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 해설위원은 클린스만의 전술을 한국 대표팀에 맞는 옷이라기보다는 옷이 맞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표현하며 현재의 한국 대표팀이 마치 무전술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제 경질 외에 다른 해결책이 없어 보이지만 문제는 거액의 위약금이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가키우치 가즈 기자는 축구협회 내부 소식을 바탕으로 클린스만 감독과 관련된 위약금 문제를 폭로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과의 계약 기간이 아직 2년 반가량 남아있으며 위약금은 최소 6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클린스만이 4강 진출이라는 최소한의 성과를 달성했기 때문에 계약 해지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칭 스태프들을 포함하며 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팬들은 정몽규 회장이 이 돈을 내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몽규 회장이 이끄는 축구협회는 감독 교체가 잦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장의 자리는 그간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 회장이 클린스만의 국제축구계 인맥을 활용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제는 회장 자신도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비판적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축구계에서 클린스만에 대한 평가가 바닥을 친 상황에서 그의 인맥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대한민국 축구의 위상만 해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948년 대표팀 출범 이래 한국 축구에 큰 수치와 굴욕을 안긴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거취 결정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축구협회는 비판과 비난의 불길을 잠재울 임시방편이나 침묵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위기 상황에 대해 명확하고 결단력 있는 판단이 요구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찾으면 된다는 클린스만 감독의 말처럼 현재의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클린스만으로 인해 많은 논란과 문제를 겪은 한국 축구는 이제 협회의 대표팀 운영 정책, 특히 감독 선임 문제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는 더욱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